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저녁인데 과학터치라는 이름으로 또 여기 계신 청중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연구들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챗봇을 활용한 반응적 수학 수업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대구에서 초등교사를 10년 정도 했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현재는 지금 다시 제 모교인 대구교육대학교로 다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똑똑 수학 탐험대는 여기 들어보신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있으신가요? 똑똑 수학 탐험대? 네, 여기 학부모님들도 몇 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67만 명의 학생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고 지금 이렇게 수학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과의 이런 여러 가지 접점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공학 도구를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강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든 도구인데 프랙토피아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분수가 프랙션이고 유토피아, 분수로 만드는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또 이런 프로그램들도 학생들이 분수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더 AI 쪽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AI가 만든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직접 촬영을 한 것이에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어떤 쪽이 과연 AI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왼쪽 거부터. 네,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AI로 만든 건데요. 자, 오른쪽, 왼쪽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이 생방인데. 실수를. 자, 마음속으로 다들 맞추셨죠? 네, 이거는 왼쪽이 바로 AI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네,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 거죠. 그죠? 네, 다음은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여기 근처에 가서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고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느 쪽이 과연 AI가 만든 것일까요?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손으로. 왼쪽, 오른쪽. 둘 다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정답은요? 오른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왼쪽을 사람이 찍었다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지금 여기도 카메라를 저렇게 카메라를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도 필요하고 카메라를 찍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저 같은 모델도 필요할 거고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이거를 다 찍고 나서 한 2초 정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AI가 만들었다라는 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뿔테를 쓴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치즈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는 문장 하나를 쓰면 오른쪽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문장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이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옛날 교실과 오늘날의 교실은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학생들이 개별로 앉아서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인데 학생들이 서책을 보고 있죠. 자, 오른쪽은 어떨까요? 오른쪽에서는 이 디지털 칠판으로, 전자칠판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이 서책이 아닌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자, 올해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꿨냐? 영상입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음성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넣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세상의 발전 속도가 빠른지 상당히 놀라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지금과 같이 여기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그 영화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도 잘 나타난 수학자인데요.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이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앨런 튜링이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는 왼쪽에 보시면요. 응답자 A는 컴퓨터가 있고요. 이런 기계가 있고 응답자 B는 실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화면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사람이 이 응답이 과연 기계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쓴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가 과연 있을까요? 있을까요? 인간이 하는 말과 기계가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불과 그게 작년입니다. 특히 챗봇과 같은 생성형 AI가 사람의 것을 이제는 거의 넘어서는 수준이 된 게 불과 작년의 일이었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인간이 훨씬 더 이 기계를 압도했었거든요. 특정 기능은 물론 이런 인공지능들이 저희보다 더 특화돼서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정도의 이런 시냅스를 이용해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의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빨라져도 이것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쯤 되면 인공지능의 계산 속도가 인간의 뇌의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AI 시대의 발달과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지금 보시면 Perception AI, 이 AI라는 것이 글을 읽고 사람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지각 중심의 AI 시대에서 지금 현재가 바로 생성형 AI, Generative AI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다음은 뭘까요? 바로 올해가 그 첫 번째 해인데요.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복잡한 일들을 이런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한 부동산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집을 찾는 것을 제가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것을 다 찾아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게 되겠죠.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이 사이트 들어가고 저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인공지능이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준다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호텔 예약을 얘가 대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빈 방이 어느 지역에 어느 조건에 있는 것을 다 찾아주고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는 200불짜리를 쓰면 이제 결제까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지컬 AI 시대라고 합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들이 우리 생활에
도입이 되는 거죠. 자, 이 로봇은 테슬라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로켓도 쏘고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안에 한 400만 대의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일반 생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좀 저렴한 로봇이 한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과 3년 뒤, 5년 뒤가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이제는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지금 식당을 가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주문하나요? 물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사람을 불러서 주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키오스크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죠? 뭐 그런 패스트푸드 가게 같은 거 가도 다 이제 키오스크로 하고, 배달은 누가 해주나요? 로봇이 가서 배달을 해주죠. 그럼 이제 이러한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이제 요리도 로봇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특히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생성형 AI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enerative라는 생성의라는 뜻과 인공지능의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AI, 이것을 조금 합쳐가지고 Gen A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Gen AI. 이 Gen AI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기존의 데이터를 얘가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글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생성을 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챗GPT와 같은 챗봇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오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러한 비디오, 오디오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냅킨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냅킨 AI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도식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거기에 있는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해서 색깔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글을 쭉 씁니다. 또는 있는 글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가 거기 옆에 그 번개 표시가 있거든요. 번개 표시를 누르면 알아서 수십 가지의 이런 다이어그램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선택하고 나는 색깔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보완을 할 수 있게.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한번 또 알아두실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해지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건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클로버X라는 도구입니다. 클로버X도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어느 생성형 AI든지 저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쓰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라는 곳입니다. 프롬프트.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요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마다 똑같은 명령어를 넣어도 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겠죠. 왜? 미리 학습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모델들마다 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들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어린 초등학생 친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미래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어요. 자, 과연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을 시킬 때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의 과학 톡치는 무엇이야? 한 문장을 적겠죠. 이게 궁금하면. 그런데 이것이 인공지능이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한테 물어볼 수 있냐면, 금요일의 과학 터치가 어떤 행사인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까? 하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 이 챗봇 회사들에서 그런 매뉴얼을 보면서 어떻게 명령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모르면 얘한테 직접 물어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도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기존에 이런 다양한 챗봇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요거를 hallucination effect라고 하는데, 환각 효과라고 하죠. 거짓을 진짜처럼. 그런데 이것은 이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도구는 제가 데이터로 입력한 것들만 얘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DP토를 사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여승현 교수님의 2024년 연구 논문들입니다. 수학 교육 분야, 특히 그 교사 교육이랑 기술 활용에 대한 최신 내용이 많아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지금 팟캐스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제가 영어 버전으로 팟캐스트를 만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여기에 인터랙트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두 분과 함께 실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승현 교수님의 올해 논문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노트북 LM이 또 대답을 해주는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들을 다 집어넣고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걸 예측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 안에서, 데이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옵티머스라든지 몇 가지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은 사실은 신문에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클링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신문이 살아 움직이죠. 영상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적인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챗봇 중에서는 위튼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쓸 수 있는 유일한 챗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챗봇 대부분은 18세 미만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미나이가 패밀리 링크를 이용해서 13세 미만들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챗봇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는 특히 금지되어 있고, 위튼은 그래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하시면 휴대폰에도 딥시크 버전의 이 챗봇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위튼을 켜고 강의 요약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몇 초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이걸 다 정리정돈을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내용 요약이라든지 레포트를 좀 도와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왔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글도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지금 국제보상공원 도서관에서 금요일 과학터치 공연을 왔는데 반응적 수학교실 중심으로 주제를 준비해서 너무 기대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이렇게 금요일 대구국제보상공원 도서관에서 과학특치 강연 반응적 수학교실 주제로 준비했는데 너무 기대해서 잠이 안 올 지경.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나도 대단한 사람인가와 과학과 수학의 만남 기대해도 좋겠죠? 해시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SNS를 지금은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영어로만 쓰거든요. 그 영어로 쓸 때 저기 이제 언어에서 영어만 선택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SNS에 따라서 또 글도 얘가 좀 다르게 써줍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한번 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챗GPT 많이 쓰시겠죠. 무료 버전을 아마 쓰시는 분 계신가요? 무료 버전. 네, 유료 버전 쓰시는 분. 유료 버전.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박사급입니다. 박사급.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아니라 박사입니다. 이제 연구 능력으로 봤을 때 작년만 해도 석사였거든요. 이제는 정말 박사 수준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올해 초도 이제 이 지브리 스타일 이게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직까지 하루에 한 번 지브리 이 스타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지브리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 데이터가 필요했겠죠. 그러면 이 이전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지브리 스튜디오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초기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한 거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떤 새로운 한 획들을 계속 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나노바나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도구입니다.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도구들을 아주 손쉽게 코딩 하나도 모르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혹시나 증명사진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요즘에 증명사진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고 생성 시작 하면은 프로페셔널한 이런 증명사진으로 아마 요즘 주변 인스타나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파일에 이런 것들을 올려서신 분들이 많을 건데 바로 이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 있는 분의 거를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챗GPT가 우리에게 처음 공개된 게 혹시 언젠지 아시나요? 몇 년도인지? 2022년. 대단하십니다. 네, 2022년 11월에 챗GPT가 이제 공식적으로 3.5 버전부터 이제 릴리즈가 됐었는데 저는 이 챗봇을 언제부터 공부를 했냐면 바로 2021년 2월 달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 공부를 했냐면 이 콜세라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4개 모듈, 6개 모듈 이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몰랐죠.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이제 Without Programming Building 챗봇.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저도 수학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도 내가 챗봇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들을 제가 들으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저기 강의가 39불짜리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미국의 NSF 그랜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제 한 4억짜리 되는
펀딩을 가진 연구 프로젝트인데 39불짜리로 이제 제가 4억짜리를 이제 다른 저희 공동 연구진이랑 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는 그 흐름을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이 연구를 지금도 이제 매주 화요일 밤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한국연구재단, 오늘 이제 주최 및 주관하는 부서죠. 그래서 이 연구재단에서도 신진 연구자로서 지금 이 연구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에 여기 AERA라는 미국 이제 최대 교육 이제 학술 대회입니다. 매년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제가 교육공학 SGI 분과에서 이 최우수 논문상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외국인은 최초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광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제가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프롬프트에도 어떤 거를 물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연구도 모든 연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연구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질문을 위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이 궁금했냐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응적 교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반응적 교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이라면 학생들이 수학 수업 시간 중에 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린 어떤 그림 또는 학생들이 쓴 식, 이런 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사고에 어떤 본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끌어내고 주의를 기르는 방법으로서의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좀 좋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게 반응적 교수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적 교수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의 사고를 탐색하는 기능도 있고, 또한 이제 학생들의 사고를 이제 빌딩업 해갖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학생의 추론 능력을 신장하거나 긍정적 학습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더 반응적으로 교수를 할 수 있을지, 리스폰시브 티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교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는 예비교사들이 학교 실습을 나가는 상황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학교는 예비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있는데 누가 없냐? 이런 질문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학생이 없죠. 그리고 학교는요, 학생이 있고 예비교사가 있는데 누가 없냐면 저처럼 이제 이거를 도와줄 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 번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예비교사들을 트레이닝을 하는가를 봤더니 그냥 연습 없이 그냥 진행하는 데도 있었고, 교수가 학생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또는 짝끼리 한번 서로 한번 가상으로 연습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시뮬레이션 도구는 우리가 원하는 뭐 다양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대답을 얘가 했을까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아주 좀 닫힌 형태의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가상학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상교수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상황을 챗봇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라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예비교사가 가상학생과
상호작용을 챗봇으로 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수자가 들어와서 이런 피드백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챗봇을 이용해서 하는 장면들만 보면 어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챗봇이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프론트 엔드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안쪽에서 챗봇이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말로 얘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Natural Language,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연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를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의 질문에 의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라는 것을 바로 intent라는 용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entity라는 거는 그 객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4분의 3과 6분의 3 중에 어느 것이 더 커라는 질문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여기 intent는 무엇일까요? intent는 비교가 intent가 되겠죠. 어느 수가 더 큰지에 대한 비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객체들을 사용했냐? 바로 4분의 3이라는 분수와 6분의 3이라는 분수 두 가지를 비교의 객체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수가 있으면 다른 객체를 인식하겠죠. 그럼 얘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응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응답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었던 엔티티, 객체들을 이용해서 4분의 3은 6분의 3보다 더 커. 왜냐하면 이렇게 쭉 그 질문을 했는 의도에 대답을 하면서 어떤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그 챗봇 도구는 바로 IBM 왓슨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IBM이라는 회사에서 했던 도구인데요. 이후에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드는데 제 생각엔 한 7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챗봇 하나를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질문이 들어올지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실제적인 대답을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 하고 싶은데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IBM 왓슨은 영어밖에 안 되는 도구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로 챗봇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이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 CX라는 걸 했는데요. 이거는 50개 이상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챗봇 개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그 과정들을 겪어서 요거는 조금 더 짧게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제 생각 한 달 만에 개발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만드는 것들이 쉬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을 예비교사 선생님들에게 이걸 제시를 했는지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수라는 학생이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고 먼저 그릇에 4분의 3컵의 밀가루를 붓고 6분의 3컵의 밀가루를 더 부었는데 민수가 사용한 밀가루의 총량은 한 컵보다 많을까 적을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열심히 지금 풀고 있는 친구도 있고.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3학년 학생, 지수라는 학생이 이 문제를 푸는데요. 과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 학생의 사고의 본질은 무엇일까? 네. 문제 있나요? 10조각 중에 색칠한 게 6조각이라서 10분의 6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주 잘 풀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뭔가 문제 있어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옆에 친구는? 통분을 안 해가지고, 여기 좀 학구열이 뜨거운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옆에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이 친구에게. 라는 상황을 제가 예비교사에게 준 겁니다. 가르치는 건 쉬울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건 쉽지만 우리가 반응적으로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뭔가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아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연계하는 방안. 즉 기본적으로 선생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 틀린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친구, 이 지수라는 친구가 분수에 대해서 아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옆에 친구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시원이 다른 거 있을까? 네. 이처럼 얘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모르는 거를 그냥 가르쳐 주는 방식도 있죠. 하나의 전략이긴 하지만 그 방법보다 이 지수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모르는 부분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이 바로 좀 더 반응적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한테 자, 이렇게 지수를 너희가 지금 대응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이 지수를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지수와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이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이제 챗봇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 하면 이렇게 풀었어요. 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나가면 얘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적 교수를 잘할 수 있는지 또 여기 High Leverage Teaching Moves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심화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발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학생들 예비교사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4가지 프로파일로 좀 나눠봤더니 하이 레버리지 하는 이런 효과적인 질문을 잘하는 친구 플러스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친구 이런 프로파일들이 이제 27명을 찾았고 그 다음에 둘 다 낮은 친구들도 있죠. 프로파일 3처럼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지식을 바로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전달하거나 학생들이 뭘 했던 간에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예비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쪽이 더 높은 곳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저희가 좀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아까 전에 가상 그 교수님이 있다 했잖아요. 그 가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피드백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는 한 가지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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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칭찬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잘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constructive feedback, 건설적인 피드백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재미있게도 보시는 네모박스와 같이 긍정적 피드백을 줬을 때는요 그 어떤 발문의 형태나 질문의 형태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색깔이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밑에 보시다시피 조금 더 학생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 예비교사들이 질문의 형태를 바꿔간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이런 챗봇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이 그 가상 지수랑 얘기 나눴던 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챗GPT한테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봐라 했더니 이 분석을 얘가 해준 거예요. 이 예비교사 A 같은 경우는 학생의 사고의 민감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 유도는 이거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놀랍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예비교사들한테도 좀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버전은 바로 챗GPT 버전 지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어 버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해서 실제 지우랑 하는데 이 GPT를 만들 때 제가 IBM 왓슨 같은 경우는 7개월, 그 다음에 구글 다이얼 플로우 X는 한 달, 얘는 얼마 걸렸을까요? 1시간?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1시간이에요. 저도 이렇게 같이 진화를 하는데 어떤 것이 진화를 하냐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저도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어떤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고 하는 룰 베이스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얘가 응답을 하는 식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이런 GPT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프롬프트 베이스드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 학생 역할 해, 이렇게 교사 역할 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답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척 해줘. 너는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런 응답들을 이 챗 GPT에게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가 그에게 맞게 시나리오를 다 짜줍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사실 뭘 하는 거냐면 역할극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역할극 했죠? GPT는 초등학교 3학년 역할도 했다가 또 선생님 역할도 했다가 여러 가지 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얘가 데이터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이 GPT로 만든 거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디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같은 경우도 왼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그냥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지라는 캐릭터가 나올 때는 저렇게 이모티콘을 넣어줘.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 이모티콘을 넣어주고 가상학생 민지는 3학년 학생이고 분수에 대한 5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어떤 5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5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모델 선택하는 게 있죠. 이 GPT-4o 모델, 이것도 쓸 수 있고 다른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지에 대한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대답하는 그런 이 프롬프트도 제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게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제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게 되냐면 예비 교사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대화가 종료되었고
예비교사님이 사용한 질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높은 레버리지, 낮은 레버리지는 각각 몇 개인지,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이런 부분을 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강점과 이런 개선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예비교사에게 질문에 대한 어떤 스킬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장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박성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반에 다문화 학생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다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이제 작년에 한국에 처음 와서 6학년인데도 아직 이렇게 한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수학 시간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문제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친구는 베트남어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 한국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듣거나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이런 챗봇들을 활용할 때 이런 아까 전에 제가 했는 것처럼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 챗봇을 만들고 그 챗봇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무슨 이상한 부분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저는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잘 짚어주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한글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일어, 중국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잘 능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에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저희 딸들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첫째가 제가 이렇게 학교에 상담을 할 때 통역을 하는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한국 애들이 계산을 진짜 잘해요. 천재적으로. 한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수학 문제 엄청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풀고 있었냐면 숫자, 그 다음에 지금 덧셈 배우고 있으면 그냥 더 해버리고 뺄셈 보이면 뺄셈 배우고 있으면 빼버리고 그냥 감으로 그걸 그냥 숫자만 보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되게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해놓고 문제를 번역해서 하는데 구글 번역기에 어떤 능력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아서 그냥 한글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글을 읽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런 GPT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사진 찍으면 정말 프로 번역가가 번역한 것처럼 번역도 해주고 그다음 학생들의 어떤 이런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른 방향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에 지금 저희가 챗봇을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트레이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몇 달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초등 수학에 있는 모든 내용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5개념들을 인공지능이 만들게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그러면 그 시나리오 만들었는 걸 가지고 학생들도 연습할 수 있고 또 예비교사 선생님들 연수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5개념이든 자기가 연습해보고 싶은 거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관리자 모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특정 5개념들을 예비교사들이나 누구든지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이런 웹 버전, 통합 페이지로 완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화했는 거를 좀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 영화 아이언맨 아시나요? 네,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죠. 얘가
그 토니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일을 처리를 해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인공지능이 아닌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 앞으로 이제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챗봇도 이제는 제가 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제 보고서까지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이 혼자 알아서 하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바타를 활용한 음성 대화인데요. Visions is the leading AI video creation platform for all creators. Here, you can create engaging videos for sales, marketing, training, and other purposes in 자, 보시다시피 이제는 제가 만든 챗봇 모델을 여기 아바타 챗봇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얘가 음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소울머신이라는 도구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비드노즈라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챗으로 텍스트로 연습을 했었다면 이제는 음성으로 그냥 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1년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썼던 페이퍼가 사실 2022년 10월에 논문이 챗봇에 대한 연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챗GPT보다 더 먼저 이런 것을 이제 수학교육에서 연구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조금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러한 AI의 변화에 따라서 저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당신을 A라는 지점에서 B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그렇겠죠. 저도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너는 이거 했으면 다음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로는 이끌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나와 있듯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문구를 보면서 저의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저의 앞으로 일들 어떤 것들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린 친구들 특히 인생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상상을 하면 아까 전에 보듯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금요일 밤 1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